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우리 지역 분위기와 현안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서산 태안 지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굿모닝 충청 김갑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서산 태안 지역 충남 최대 격정지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네, 현재 지역 분위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예, 우선 그 서산 태안의 역대 총선 결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16대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지역입니다. 17대까지 민주당 의원이 당선된 지역이고 그 이후에는 지역주의 정당 그리고 보수 정당이 표를 준 지역이죠. 네. 근데 바로 2018년 지방선거 때는 지방정부, 그러니까 기초단체 시장군수를 비롯한 지방의회 의원들 모두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대부분이 많이 바뀐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제가 충남 지역 11개 선거 중에 4개 선거구를 맡고 있는데 서산 태안만큼 전망을 하기가 좀 가장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 그리고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 이 양강 구도가 워낙 강하게 형성돼 있고 또 주요 이슈마다 좀 입장차가 명확하기 때문에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지역보다도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서산 태안 선거구에서는 모두 4명의 후보가 출마를 해서 선거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지낸 조한기 후보가 일찌감치 좀 공천을 확정짓고 좀 표밭을 누벼왔고요.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재선을 노리고 있죠. 성일종 후보가 이완섭 전 서산시장의 지지 선언에 힘입어서 지금 재선 도전에 나선 상태입니다. 네. 이 밖에 정의당에서는 그 신현웅 후보, 노동자 후보죠. 그리고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는 김미숙 후보가 출마해서 이게 사파전으로 형성으로 4파전 양상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여파로 과거와 비교하면 선거운동은 상당히 차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제가 지켜봤는데요. 주요 후보들마다 그야말로 좀 시끌벅적한 출정식 이런 것들 대부분 생략하거나 아예 생략하거나 굉장히 간소화해서 이렇게 치르는 걸 봤고요. 네. 또한 출정식 이후에는 대부분 방역 활동에 돌입하는 그야말로 네. 좀 정말 보기 힘든 그런 선거 운동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 입장에서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또한 TV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어떤 차별화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요. 네. 좀 아쉬운 것은 좀 선거전이 격화되면서 고소고발전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 조한기 후보는 1일 1공약을 계속 발표를 해왔고요. 네. 성일종 후보는 현장에서 공약을 발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어떻게 보면 맞대결 양상을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어느덧 선거 운동이 이제 중반전을 넘어서 이제 종방전으로 향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 후보 특히나 주말을 이용해서 총공세를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선거운동이 격화되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양 캠프라든가 지지자들 사이에서 허위 사실 유포를 놓고 고소고발전이 있었거든요. 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이제 언급드리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이게 선거라는 것이 자신의 정책이라든가 공약을 알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상대 후보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고소고발전은 사실상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불신이라든가 무관심을 초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잘못된 선거라든가 어떤 잘못된 허위 사실이라든가 이런 분명히 어떤 제재하고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어떤 이런 선거판을 그렇게 어떤 고소고발전으로 이끄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지난 총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이 조한기 후보 그리고 성일종 후보 이 두 후보 간 재대결에 특히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4년 전 득표율은 2%포인트 차이였잖아요. 초접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선관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역대 선거 결과를 좀 찾아봤는데요. 지난 총선에서 이제 새누리당 성일종 후보가 39.05%,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한기 후보가 37.29%, 그리고 무소속 한상률 후보가 26.65% 이렇게 득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성일종 후보와 조한기 후보 간 득표율이 불과 1.76%포인트, 그리고 표로는 1,855표로 이렇게 당락이 갈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시다시피 조한기, 성일종, 조한기 후보가 이번에 두 번째 맞대결인데 이번 결과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산 태안 쪽도 참 여러 현안들이 많은 지역인데요. 이 취약한 의료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서 이 서산의료원의 서울대병원 위탁 문제 놓고 참 후보들 간의 공방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네, 그야말로 서산 태안 총선의 최대 쟁점이자 이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성일종 후보는 서울대학교 공공의료사업단을 유치하는 것을 최대 성과로 지금 내세우면서 네. 동시에 서산의료원을 전면 위탁해서 서울대학교 서산병원화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조한기 후보는 서울대병원의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서 전면 위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맞서면서 그것보다는 서산의료원을 흔들기보다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를 하고 대신에 한서대학교의 의과대 그리고 한서대 대학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문제가 뭐 토론회 때마다 쟁점이 되고 있고 어떨 때는 두 후보 중에 어떤 후보의 말이 좀 옳은지 좀 헷갈리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데요. 네. 거꾸로 보면 그만큼 서산 태안의 의료 서비스 질이 좀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닥터 헬기가 가장 많이 뜨는 지역이 바로 서산 태안이라고 하는데요. 네. 따지고 보면 좀 돌이켜 보면 서산의료원에 파견된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뭐 임기를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이 또 사실이고요. 또한 네. 반대로 보면 한서대학교의 의과대학 설립이 하루 이틀 논의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양측 주장 모두 옳은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쉽지는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만큼 서산태안 주민들, 서산태안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당진이라든가 홍성이라든가 보령이라는 이런 서해안권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양 후보들이 자기 주장만 좀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떤 것이 합리적인 대안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모색한다면 좀 더 정책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하는 그런 의료 공약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참 끊이지 않는 대산공단 문제 역시 참 중요한 현안인데요. 이 대산공단의 안전대책, 후보들마다 제시하는 공약과 해법이 참 다른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작년에는 하나토탈에서 유증기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얼마 네. 전에는 롯데케미칼에서 또 폭발 사고가 있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었죠. 그만큼 이제 서산태안, 그러니까 특히나 서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대산공단에 입주해 있는 화학 관련된 대기업들이 사고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공약 대결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대산공단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들의 노후 시설, 뭐 30년 가까이 된 노후 시설들을 하루빨리 교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다들 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작년에 대산 사사가 약속했던 8,070억 규모의 투자 약속 이 부분들을 조기 이행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네. 다만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조한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해서 독곤리 대중리 주민들 그 바로 대산공단의 주변에 있는 마을을 말씀드린 건데요. 네. 그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을 빨리 매듭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화학 사고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조한기 후보는 화학 사고의 컨트롤 타워를 서산시장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서서 성일종 후보는 뭐 역시 같은 주장을 하면서 화재 발생 시에 반대 방향에서 압력을 불어주어서 이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한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 선진화된 어떤 재난 방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대피소 마련 그리고 체계적인 전달 체계 구축을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산공단 현장 노동자이기도 한데요. 정의당 신현웅 후보는 국회에 등원하면은 1호 공약으로 산업단지 안전특별법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노후 설비 교체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네. 대표 발의하겠고 동시에
대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산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사고가 하루 이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그야말로 좀 근본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어떤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와 서산시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특히나 대기업이 공동으로 어떤 해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려면 단순히 지역구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참 중앙정부와 좀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 설비 교체 문제도 그래요. 그러니까 30년 연한이 다 됐다는 건데요. 노후 설비 교체만 해도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쉽게 해서 어떤 거액의 고가의 장비를 도입해놓고 어떤 생산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하루아침에 교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거거든요.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도 있고 네. 늘 대산공단 얘기하면서 늘 얘기하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서산시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늘 위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공단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서산시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거의 없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를 해야 그래야 해결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참 태안 지역의 경우에는 교통 접근성 문제도 늘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교통 접근성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태안군에서 늘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전국에서 고속도로와 철도가 없는 지자체가 경남 의령군과 태안군 두 곳밖에 없다고 해요. 특히나 네. 이제 아시다시피 태안군 같은 경우에는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 휴양지고 해양 관광 휴양지고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교통 오지다 이런 부분들의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의식을 어떤 총선 공약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우선 그 대부분의 후보 모두 철도와 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서해안 내포철도라고 용어로 가칭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예산에서 출발해서 아직 지금 개항은 안 했지만 서산 민항 그리고 서산을 거쳐서 태안 안흥까지 연결되는 이런 서해안 내포철도 이런 공약들도 국가계획을 반영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좀 내세우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가로림만 해상 6교 이 부분도 이제 최대 관전 포인트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협조를 하겠다, 공약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그러니까 태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리적인 여건, 반도의 특성 그리고 그런 어떤 교통의 최악의 교통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누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런데 이 고속도로와 철도를 건설한다는 건 참 어마어마한 예산이 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약의 현실성은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과연 그 공약을 어떤 후보가 이행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이제 조한기 후보 입장에서는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 맞서서 성일종 후보는 그동안 자기가 노력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어오겠다는 공약을 그런 제시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 SOC라는 것이 국가 전체로 보면은 사실상 어느 지역에 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이런 얘기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남해안만 둘러봐도 웬만한 섬은 다 다리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로림만 해상교량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 태안군의 수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정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북으로 도로라든가 철도가 많이 돼 있지만 동서축을 중심으로 한 SOC는 거기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태안에서 고속도로까지 가려면 30-40분 이상 나와야 그래야 이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태안의 입장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까지 겪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외지인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는 유일한 키를 이제 그 교통 유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국가적인 전체적인 구도에서 보면은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쉽지는 않은 문제이긴 하지만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문제와 맞물려서 이 수십 년째 표류하는 안면도 개발 사업, 지역 주민들한테는 또 큰 수건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이제 1991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벌써 네. 이제 29년째 이제 사실상 표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1조 8천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테마파크 그리고
복합 리조트 이런 것을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해외 중국을 비롯한 해외 관광객까지 유치하겠다 이런 것인데 지금까지 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가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산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후보들의 어떤 대책을 보면요, 우선 조한기 후보는 기존 방식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 대신에 대기업 중심의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타당한지 근본적으로 좀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친환경 개발,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친환경 개발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네. 성일종 후보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에 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펼치면서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국도 77호선을 확장하겠다. 이런 공약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정의당 신현웅 후보는 꽃지지구라고 하죠. 꽃지지구의 매각 대금을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과 함께 공영개발 방식, 쉽게 해서 충남개발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안면도를 개발한다. 이런 입장을 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좀 후보들마다 어떻게 보면 공약의 차이가 다소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도 역시나 좀 현실성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상 뭐 이런 공약의 입장차라는 것을 어떤 후보가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네네.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안면도 관광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뭐 수많은 그 정책들이 나왔고 우선 협상 대상자들이 선정이 됐지만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국제 경제의 흐름이라든가 어떤 관광 트렌드의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과 겹쳐서 무산됐던 것이기 때문에 뭐 분명한 것은 뭐 그동안에 답습해왔던 그런 방식으로 되지는 않는다.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어떤 방식이 지금 상황에서 맞느냐에 대한 부분, 대규모 개발 방식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은 분명하기 때문에 뭐 어떤 그 부분을 뭐 어떤 후보가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하기보다는 네. 그런 정책적인 대안들을 과연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충남도라든가 태안군이라든가 우리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 서산 태안 유권자들의 선택 어떤 부분들이 영향을 주게 될지도 참 궁금한데요. 네, 최근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서산 태안 지역구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그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코로나19라는 그야말로 이제 그 세계적인 것이 추세이겠지만 초유의 사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 평가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과연 이 코로나 전국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분명한 것은 한 2, 3주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세계적인 외신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언론들이라든가 각국에서 대한민국의 그런 어떤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다만 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곧바로 경제의 코로나가 밀려올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를 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산태안이라는 지역구의 특성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전국까지 겹치면서 더더군다나 좀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기자님이 보시기에 이 서산 태안 선거구의 관전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조한기 후보의 특성을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그야말로 의전비서관을 지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림자라고 불려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를 서산 시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요한 어떤 지점 아닐까 싶고요. 성일종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해왔던 일들 나름대로 성과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집권 여당이 힘을 실어줘서 이 경제 위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된 견제 세력을 만들어줄 것이냐 이 양측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서산의료원 서울대병원 전면 위탁 같은 양 후보 간 입장차가 워낙 큰 사안에 대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 부분도 한 축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선거 구도를 볼 때 정의당 신현웅 후보가 과연 진보층의 표심을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전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4.15 총선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서산 태안 지역 분위기는 어떤지 이 굿모닝 충청 김갑수 기자님 모시고 오늘도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11일 토요일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했다, 이런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면 저희 LG 헬로비전 충남방송에서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은 충남방송과 함께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